안녕하십니까. 싸움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 바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싸움닭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싸움닭이라 했는데요. 야당은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보고 상당히 그 영혼이 없는 관료다. 영혼 없는 관료다.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했지만 최근에 그 한덕수 총리는요. 최근에 그 완전히 싸움닭으로 변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의료개혁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 이랬더니 그 한덕수 총리가 가짜뉴스다. 어디에 죽어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그 정면으로 치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위기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오도된 조작된 통계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최상병 외압에도 이제 그 강하게 대처를 했어요. 최상병.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일본의 그 오염 처리수 있잖아요. 후쿠시마. 이거는 이제 그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하게 민주당 의원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닭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탄핵 때요. 그때는 총리실에, 그때 총리가 고건이죠. 노무현 탄핵 때는 이제 고건 총리였잖아요. 그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탄핵의 경험도 있고요. 아마 잘 할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6개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2요구 거부권 한 거예요. 그 법안은 저번에 제가 따로 방송했죠. 따로 방송한 게 그 뭐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법안이에요. 양국관리법은 이거는 시장 경제의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전혀 안 맞는 엄청나게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양국관리법이나 더 그쪽의 법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그 국회 정언감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도 침해하는 엄청나게 우리 기업을 죽이는,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총수들, 기업인들에게 국회로 부르고 외국 가서도 이제 그 바쁜데 뭐 줌으로 회의하자.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니까. 그것도 제가 방송했죠. 그 외에도 이제 그 국회법에 보면 이제 그 자동 부의가 되는 예산하고 부수 법안은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이걸 폐지하면 이게 또 여러 이제 그 국가 재정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부권 한 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그 박찬대나 민주당 이재명이나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고 막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 전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인데 전혀 이제 그 탄핵 협박에 겁먹을 필요 없다. 탄핵 협박은 이게 그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려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절대 이게 탄핵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3가지 이유를 이게 동영상이 이번에 주된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논란이 많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게 대통령으로 바꿔 3분의 2가 국회 3분의 2가 찬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도 일반 총리처럼 국회의 2분의 1 과반수로 탄핵이 되느냐. 이게 엄청난 논란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학자들은 뭐 과반이라는 게 견해도 많이 있죠. 총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게 2016년에 그때 우리 탄핵이 있었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었죠.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 이게 우리 행정부로 치면 법제처입니다. 이 말은 이게 가장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학자들의 견해는 학설일 뿐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행정부로 치면 이제 법제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보다 막중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똑같은 실제 대통령이 권한대행이니까 막중한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똑같이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게 그 국회 공식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그 국회 제적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분의 2.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8명, 친한동훈파 있잖아요. 배신자들, 지새끼들. 우리 국민의힘의 배신자들, 지새끼들, 8명이 또 한덕수 총리 탄핵에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으로 탄핵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국회 입법 조사처의 해석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탄핵 의견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걸어야 됩니다. 왜? 국회 입법 조사처가 유일하게 현재 유권 해석이니까.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거부권 행사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거부권 행사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탄핵 사유가 없잖아. 한덕수 대행이. 따라서 3분의 2라고 끝까지 우리는 무효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국회 입법 조사처의 해석이다. 이게 첫째 이유. 요것 때문에 또 논란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재명이나 박찬대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고 방방 떠가 배신감 운운해도요. 중요한 게 만약에 탄핵해보라고요. 탄핵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죠? 헌법재판관 3명을 채워야 되잖아. 지금 이거 채우려고 일방적으로 박지원이를 위원장 만들어서 박지원 나이가 제일 많다고. 원래는 이제 정점식 위원장인데 정점식 위원장을 빼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위원장 지명이 돼 있으니까 박지원이를 넣어가지고 박지원이가 인사청문회 위원장인데 23일, 4일 날치기로 3명 임명하려고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임명을 누가 한다? 바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싸우고 있죠. 이거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하면 임명권자가 아예 없죠. 아예 없으면 3명을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정이 헌재 재판이 마비될 수가 있다. 3명이 임명 안 되면 민주당이. 따라서 만약에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계속 설치면 한덕수 총리가 3명을 임명할 일이 없잖아. 안 그래도 임명 안 할 건데 3명 임명하면 안 됩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돼요. 근데 탄핵한다고 설치면 더 안 해야지.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헌재 3명 임명 때문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이제 국정마비 비판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무회의가 겨우 이제 과반으로 국무회의가 겨우 유지되고 있어요. 국무회의가 안 열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은 올스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사항 1, 2, 3, 4, 5, 10몇 호까지 쭉 나오죠. 국무회의가 안 열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국정은 올스톱, 마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과반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상민 장관, 박성대 장관 말도 안 되게 그냥 탄핵을 남발하고 또 사표가 수리돼 있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가 이제 정족수가 안 되면 그러면 국정마비가 되는데 이거 비난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도 저는 어렵다 봐요.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6개 거부권 행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용기 있는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나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염려할 굴할 필요가 없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반 총리가 아니다.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공식 의견이니까 3분의 2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몫인데 그러면 이게 탄핵 의결되고 직무정지되고 하면 그것도 이게 아주 지연되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재판이 지연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지금 국무회의 정족수가 겨우 과반인데 완전히 국정이 올스타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한테 있다.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한덕수 싸움 딱 한덕 총리 잘 결정하셨고 이번에 이거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을 못하겠다. 이게 과거에 황교안 대표 권한대행 때 설레다. 이렇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